2024년 9월 8일 미국 시간 일요일입니다. 비나테 한담 시작하겠습니다. 요즘 보면 정화되지 않은 댓글을 다는 분들이 부쩍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이게 파동을 보면 이게 무슨 얘기하는 건지 그분들은 모르시거든요. 그러니까 짜증이 나시는 건지, 그래서 제가 어떤 원리로 이렇게 카운팅을 하는지는 또 펀더멘탈에 다 올려놨다고 보시면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또 막상 시간을 투자해서 하기는 또 싫으신가 봐요. 그래서 시간 투자하기는 싫고 알고 싶지는 않고, 하지만 내가 모르는 얘기하는 거는 싫고 막 그러니까 와서 약간 깨진 유리창 신드롬이 생길 수 있는 그런 댓글들을 많이 남기셔서 제가 요즘은 그런 댓글들은 지우고 있습니다. 안 그러면은 브로큰 윈도우 신드롬이 살아날 수도 있기 때문에 다른 분들, 구독하시는 분들이나 회원님들이 보실 때 계속 눈살 찌푸리고 이렇게 악취가 나는 그런 댓글들이 많이 있어서 제가 정리를 한 번씩 하고 있는데, 일단 그분들 심정을 제가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렇게 막 입에 담기도 힘든 그런 댓글을 남기시는 거는 일단은 뭐 유튜브가 알아서 알고리즘이 선별해서 홀드를 해주긴 하는데, 그렇지 않고 그거를 살짝 피해가지고 또 이상한 댓글을 남기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건 또 제가 인공지능이 못하면 제가 또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있으니까, 일단 뭐 구독자님하고 다른 회원님들은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 안타깝죠. 자기 잘 모른다고 막 분탕질을 하는 그런 분들 보면 좀 그렇습니다. 그냥 어떻게 하는지 다 해놨는데 시간도 들이기 싫고, 시간 들여서 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를까봐 그것도 싫고, 다 싫은 거죠. 알려줘도 싫다고 하시니 참 안타깝긴 합니다. 자, 그건 그렇고, 비트코인은 주말 움직임답게 그냥 계속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떨어졌던 파동에 비해서 움직임이 별로 없습니다. 폭풍전야 같은 그런 느낌, 한 번 더 내려와다가 갈지 아니면 그냥 WXY로 올라갈지 아직은 방향을 못 잡은 것 같습니다. 오늘 얘기 드리려고 하는 거는 엘리엇 파동을 공부를 하시고 나면 매매법이 조금 달라져야 된다고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엘리엇 파동을 알기 전에 파동을 하셨다면, 매매를 하셨다면 차려진 상이 다르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엘리어트 파동을 모를 때는 삼처반상입니다. 있는 거 다 드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못 먹으니까. 엘리어트 파동을 알고 나면 상차림이 좀 많습니다. 다 드시려고 하면 드실 수도 있습니다. 너무 많으면 조금씩 남길 수 있습니다. 좋아하는 것만. 이제 엘리어트 파동을 알고 연장 터미널까지 알고 나면 파동이 다 맥락을 잡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백첩반상입니다. 이거 다 드시면 안 됩니다. 배 터집니다. 이렇게 올려놓으면 뭐부터 먹을지 모릅니다. 다 먹어야 되는 줄 압니다. 다 먹으면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이 상 뒤에 나오는, 한식으로 치면 신선로 따로 나오죠. 요거 다 먹고 나면 뒤에 나옵니다. 신선로는. 프렌치 요리는 어떻습니까? 신선로가 안 나오고 샤토브리앙이 나옵니다. 샤토브리앙은 이게 안심 부위인데요. 안심이, 이게 소를 한 마리 잡으면 안심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여기가 약간 뚱뚱하게 생겼어요. 이쪽이 이렇게 생겼는데, 이쪽이 헤드입니다. 헤드는 요만큼을 잘라냅니다. 그리고 이쪽이 필레 미뇽,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필레 미뇽입니다. 미뇽이라는 뜻 자체가 필레는 잘랐다는 얘기고 미뇽은 귀엽다, 작다 그 뜻입니다. 요 부분입니다. 여기가 필레 미뇽, 그리고 여기가 샤토브리앙입니다. 안심의 안심, 샤토브리앙. 보통 스테이크하우스 가시면 필레미뇽은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이쪽 부분은 많이 있죠. 샤토브리앙은 따로 주문하셔야 됩니다. 있는지 없는지 미리 얘기해서 주문해야 됩니다. 물론 가격이 비쌉니다. 소 한 마리 잡으면 요만큼 나오거든요. 그냥 사람 주먹 하나 정도의 양이 나옵니다. 아주 작죠. 근데 이거 다 드시고 나면 샤토브리앙 못 드십니다. 신선로 나오는 거, 아니 이걸 미리 알려줘야지 이걸 이제 알려주면 어떡하냐, 그렇게 얘기를 하시게 될 겁니다. 잠시 이야기를 새길로 빠져보면, 샤토브리앙을 얘기하면 빠질 수 없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가 Once Upon a Time in America라고 1984년에 나왔던 영화인데, 로버트 디니로가 나왔던 영화고요. 어린 시절 그 아역으로 데보라인데, 이 데보라의 어린 시절 역할을 제니퍼 코넬리가 했는데 참 예뻤습니다. 그 이때 이제 이 데보라가 주문을 해요. 그 아스페르주 소스 비네그레트하고 샤토브리앙을 달라고. 그러니까 로버트 디니로가 물어보죠. 그런 건 어디서 배웠냐 했더니 아주 유명한 대사를 합니다. 책에서 봤지, 나중에 시키려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게 나오는데, 이 원스 어폰 어 타임 인 아메리카에서 로버트 디니로가 이 식당을 통째로 다 빌립니다. 그래서 들어오면서 네가 앉고 싶은 자리 골라 앉아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이때 이 영화 때문에 그 뒤에 이제 드라마나 영화에서 식당을 통째로 빌리는 게 아주 유행처럼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 얘기를 왜 드리느냐, 엘리어트 파동을 알기 전에는 있는 거 배고프니까 다 드셔야 됩니다. 근데
파동 알고 나면 골라 드실 수 있습니다. 연장 파동을 알고 나면은 정말 골라서 드셔야 됩니다. 다 드시려고 하면 이거 다 드시면 배 터집니다. 파동의 웨이브를 다 드시면 좋은데 사람이 할 수 있는 위에도 용량이 있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에도 용량이 있습니다. 이거 다 먹으려고 하다 보면 제일 뒤에 나오는 메인 디시, 신선로나 샤토브리앙을 못 드십니다. 배가 불러서. 아니면 나오기 전에 다 먹은 줄 알고 갑니다. 떠나고 나면 그 뒤에 샤토브리앙 들고 나왔는데 신선로 들고 나왔는데 못 먹는 거죠. 매매법을 얘기 드리는 겁니다. 현재 이 파동이 여기서 마감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안 되었을 수도 있죠. 그러면 마감되었을 경우, 마감 안 되었을 경우 나눠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여기서 마감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WXY라고 이 파 마감되었을 가능성이 크네 하면서 몰빵을 들어가십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삼각형 내려올 수도 있거든요. 이게 X파인 줄 알았는데 내려와서 저가 갱신하면 WXY, XZ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용을 하고 나면 이제 이 파동이 된 걸로 생각을 해도 됩니다. 그런데 또 이 파가 WXYXZ를 했는데 또 올렸다가 터미널 내리면 이게 또 리셋이 됩니다. 근데 그 전에 아마도 WXYXZ로 내렸으면 되돌림 오고 터미널이 또 내려오겠죠. 그때 되돌림은 이 파동에 대한 되돌림이 아마 올 겁니다. 오고 또 오겠죠. 또 오면 이 파동을 깨는 파동이 다시 또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게 X파가 되고 ABC가 되면 그 ABC가 WXY로 내려오는 거고 터미널에 내려오면 계속 리셋을 하는 겁니다. 앞에 있던 거 다 리셋하고 또 내려오는 겁니다. ABC, W, X, Y. WXY가 삼각형으로 내려와서 WXY가 되고 리셋이 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계속 내려올 수 있거든요. 만약에 이 파동에 대한 되돌림만 X파가 나왔다가 다시 내려오면. 그러면 파동이 언제까지 그렇게 내려갈 수 있느냐? 중간에 계속 내려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큰 트렌드로 봤을 때 아직 상차림이 충분히 안 돼 있는 상태죠. 왜냐하면은 아직 올라갈 수 있는 D파도 안 만들어졌고 지난번에 얘기 드렸죠. 여기 있는 저점 한번 갱신하면 D파 만들어지는 거라고. 그런데 그 파동이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을 확보된 거냐? 확보 안 된 거일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리고 나서 한 번 더 갱신을 하면 A, B, C, D, E가 되면 그때는 이 파동이 터미널을 만든 게 되기 때문에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을 만들 수 있다고. 그때는 제대로 먹을 수 있는 게 나온다고. 그래서 중간에는 배가 고프지 않을 정도로만 드시고 계속 준비를 하셔야 된다고. 크게 먹을 수 있는 게 나올 때를 대비를 하셔야 된다고. 터미널로 봤을 때, 파동으로 봤을 때 아직 메인 디시가 안 나온 겁니다. 근데 이때 막 사생결단으로 드시겠다고 10배, 20배 배수 걸면서 몰빵해서 들어가는 타이밍은 아닌 거죠. 왜냐면 파동의 흐름이란 게 있지 않습니까? 터미널 나오면 그때는 사고 버텨도 됩니다. 조금 더 움직일 수 있겠죠. 그걸 다 먹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바이앤홀드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왜? 되돌림 적어도 이거의 되돌림에 0.5에서 618은 먹을 거니까. 그리고 나서 만약에 얘가 더 올라간다. 그래서 고갱을 한다. 그러면 누가 봐도 확산형 삼각형이 뜬 거거든요. 그러면 이 파가 끝났다. 확산형 삼각형이 나왔고 이 파가 끝났다 그러면 대세 하락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그 전에 만약에 또 내려오면 이 정도에서 그치고 내려오면 대세 하락은 아니죠. 여기서 맞췄나? 그러면서 계속 내려오는 거에 불과하거든요. 그러면 만약 여기서 멈추고 다시 내려가면 얘는 리딩으로 결론이 나는 겁니다. 그러면 리딩에 WXY로 내려가겠죠. 하지만 여기서 되돌림 오는 거는 0.5는 미니멈 올 거니까 그거는 기다려서 드실 수 있는 거예요. 이 정도의 폭을. 현재 주어진 상은 상차림에서 제일 메인 디시는 아직 안 나온 겁니다. 여기서 들어가시는 거는 그냥 되돌림만 드시는 거예요. 배가 고프니까 중간에 에피타이저 드시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저점 갱신하면 또 올라갈 수 있겠지만 그것도 절반의 확률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게 완성이 된다 그러면 이때는 조금 승부를 걸어도 되겠죠. 왜? 터미널이 완성이 됐으니까. 그런 겁니다. 상차림을 보고 판이 짜여지면 제일 마지막에 먹게 될 큰 그림을 가지고 계시면서 식사를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나오는 반찬 다 드시겠다고 그러면 국에 간장에 김치만 드시고 끝나는 겁니다.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메인 디시는 어떻게 하실 건데요? 못 드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엘리어트 파동을 모를 때 하시던 방법은 그냥 조금이라도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발라 먹는다. 공통 구간에 요만큼 먹더라도 곱하기 20배 뭐 이렇게 해가지고 뻥튀기 해서 먹는다. 리스크도 커지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뒤에 나오는 메인 디시를 못 드십니다. 그래서 좀 여유 있게 매매를 하시면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비나떼는 도대체 매매를 어떻게 하고 있냐? 제가 매매하는 방식은 파동이 나오면 터미널 끝단까지 기다리는 방식입니다. 그러면 그 앞에는 매매 안 하냐? 할 때도 있습니다. 너무 심심하면 이때 들어가기도 하고 이때도 들어가기도 합니다. 근데 반등이겠지 하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분할 매수는 안 하냐? 저도 분할 매수하고 분할 매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하기도 했는데 저랑 별로 이렇게 안 맞는 것 같아요. 재미가 없어요, 저는. 그런데 선물로 해서 배율 높게 가져가시는 분들은 제가 하는 방법 쓰시면 안 됩니다. 그분들은 반드시 분할 매도 하셔야 됩니다. 3번에 걸쳐서 매수를 하셨으면 3번에 걸쳐서 익절 하면서 매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저는 3번의 매수 기회를 만약에 노리고 있다면 저는 이렇게 시간이 길면 물론 나눠서 들어가고 합니다. 비트코인은 제가 안 들어가니까 테슬라로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원래 테슬라를 220불 밑으로 내려오면 매수를 하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내려오는 파동 1, 2, 3, 4, 5 연장 터미널 또 연장 터미널 만들고 나서 220불을 내려옵니다. 내려오고 나서 마감이 되는 시점이 이 지점 그 다음에 한 번 더 내려오면 이 파가 될 거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냥 제가 처음에는 A, B, C, D, E로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끝났을 수도 있겠다. 첫 번째 구간, 여기가 두 번째 구간, 여기가 세 번째 구간이었어요. 제가 설정했던 세 번째 구간. 그러면 일반적으로 매수를 할 때 여기서 한번 세 번에 나눠서 보통은 매수를 하라고 얘기를 드립니다. 그러면 3분의 1 그렇게 이제 매수를 하죠. 근데 저는 그렇게 했더니 별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세 번의 구간을 나눕니다. 저 똑같이 나누고 저는 이때 기다립니다. 안 합니다. 한 번. 이때도 기다립니다. 두 번. 그 다음에 세 번째 타이밍까지 오면 그때 다 들어갑니다. 팔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팔 때도 나눠서 팔아야 되는데 나눠서 파니까 텐션이 떨어져서 저는 뭐 별로 이렇게 막 그 중간중간에 쪼개서 먹고 하는 게 먹었는데 싫더라고요. 그 맨 마지막까지 뭐 여기 한 번 만약에 제가 구간을 나눴다. 그러면 이때 팔고 나서 이때 팔고 이때 팔면 잘했다는 생각은 들어요. 근데 파동을 이때 팔 때는 아직 파동이 더 남은 것 같은데 이때 팔아야 되나 하는 마음이 들기 때문에, 물론 저는 다 배수를 안 쓰기 때문에 다 현물로 합니다. 거래를. 그래서 이때 파는 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기다렸다가 이때 다 팝니다. 살 때도 기다렸다가 이때 다 삽니다. 그런데 선물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선물은 분할로 반드시 익절을 하셔야 되고, 왜냐하면 배율이 너무 높으니까, 그 다음에 수수료도 너무 높으니까 저처럼 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제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신 것 같아서 알려드리는 겁니다. 이때 매수를 하면 좋은 건 있습니다. 사고 나서 홀드를 할 수 있습니다. 스톱로스를 거의 안 해도 돼요. 조금 더 내려갔다가 올라올지라도 거의 이 정도 오면 홀드해도 되는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때까지 기다립니다. 매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매도도 기다립니다. 이게 끝단은 아닌데 그래도 끝에까지 기다려봅니다. 엘리어트 파동 카운팅을 믿고, 그래야 카운팅이 점점 실력이 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왔는데, 다른 분들은 이때 몰빵을 하시더라고요. 그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적어도 나눠야 되고, 선물하시는 분들은 배율이 있기 때문에 익절을 하실 때도 여기서 반드시 익절을 해서 리스크를 분산을 해야 됩니다. 세 번에 나눠서 하든 두 번에 나눠서 하든 그거는 그때 다르겠죠. 만약에 세 번에 나눠서 하려고 했는데 WXY로 파동이 그냥 끝이 난다. Y가 삼각형이면 끝이 나겠죠. 그러면 이때 한번 들어갔다가 할 수 있을 겁니다. 제 매매법을 맞다고 따라 하시라는 얘기는 아닌데, 세 번 또는 두 번에 나누고 구간을 기다렸다가 카운팅을 하면서 마지막까지 기다리는 거를 연습을 해보시면 카운팅도 늘고, 나중에 큰 파동이 왔을 때 작은 거 먹고 못 먹고 하는 게 아니라 큰 파동의 큰 흐름을 보게 될 수 있습니다. 그때를 기다리는 거죠. 물론 식당에 들어와서 코스 요리가 진행되고 있는데 늦어가지고 샤토브리앙부터 드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샤토브리앙을 처음부터 먹으면 맛이 없거든요. 투자 방식에, 매매 방식에 조금은 여유를 가지시고, 뒤에 뭐가 나올 건지, 뒤에 파동은 뭐가 될 건지, 또 어떤 변수가 있는 건지 염두에 두고 매매를 하시면 훨씬 안정적으로 매매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게 앞으로 드실 수 있는 파동의 전부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파동까지 다 그려서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파동을 자꾸 그려 보셔야 됩니다. 파동을 자꾸 그리다 보면
지금 나스닥이 움직이고 있는 파동이 어떤 식으로 움직이고 있는지 감이 오거든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는 요 지점, 예를 들어서 ABCDE로 움직였다. 그럼 이 지점에서 샤토 브리앙을 먹을 수 있을까? 아닌 거죠. 이 지점에서는 아직까지는 내려가다가 또 올라올 수 있는 또 다른 지점이 나올 수 있습니다. 여기 ABC로 내려가다가 다시 되돌리면 올라올 수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얘가 이렇게 올라가다, 지금은 올라갈 일이 없죠. 현재 유동성으로 봤을 때는. 하지만 그게 끝나고 나서 잘 버텼다. 얘가 이 저점을 안 깨고 얘가 버텼어요. 그러면 모멘텀이 또 확보가 될 거 아닙니까? 이 주름이 모멘텀이거든요. 확보가 돼서 올라가면 그때는 10월 달에 만약에 이런 파동이 나온다면 이때는 들어가셔야죠. 이제 A, B, C, D, E인 거 확인이 됐으니까. 여기 파동보다 더 길게 나올 수 있는 A파는 없거든요. 여기까지가 A파가 될 일은 없거든요. 이게 A파인 거죠. 그러면 A, B, C, D, E로 올라왔으면 이제 끝난 거잖아요. 이게 샤토 브리앙인 겁니다. 이번 장에서 샤토 브리앙을 먹을 수 있는지 없는지는 모릅니다. 여기가 샤토 브리앙이었는지 여기가 샤토 브리앙이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때가 샤토 브리앙이 아니고 이때가 샤토 브리앙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거를 생각을 하면서 파동을 보시면 힘의 안배를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이 많은 파동들, 이것들 다 지금 터미널 끝나면 되돌림 먹고 하는 거 다 하시죠. 하는데 그거는 그냥 작은 것들을 드시는 겁니다. 가끔 오파 탑승하는 거 있으면 탑승을 해야죠. 그 정도면 메인 DC에 들어가는 거니까. 그리고 탔는데 아니다 그러면 바로 내리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런 파동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여기서 끝난 것 같지만 끝나지 않았을 수도 있다. 그러면 이때는 누가 뭐래도 여기가 A일 가능성이 있고 여기가 A일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 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가 A일 가능성에다가 베팅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여기가 A였다. A, B, C, D, E가 나왔다. 그럼 이때는 어떻습니까? 이때는 샤토 브리앙 나온 거죠. 그러면 샤토 브리앙 드셔야 됩니다. 또 더 바뀌는 거 아닐까? A, B, C, D, E 하고 나서 여기서부터 다시 삼각형이 연장이 되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 하실 필요 없는 거죠. 이 정도 나왔으면 그때는 샤토 브리앙보다 더 맛있는 게 남아있는 거 아닐까? 이 식당에서. 그런 생각을 하실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미 A파가 연장이 됐거든요. 여기가 A라면 A파가 이미 연장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엘리어트 파동을 알기 전에 엘리어트 파동을 알기 전에는 상차림이 이거였다면 이제는 엘리어트 파동을 알고 나서 그 뒤에 지금 연장 터미널을 알고 나서는 이런 상차림이 나오는데 이 상차림이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뒤에 신선로가 나올지 샤토 브리앙이 나올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막 급하게 서둘러서 매매하지 마시고 나중에 정말 맛있는 거 나올 때 못 드셔가지고 배가 불러서 난 도저히 못 먹겠어 했는데 진짜 메인 요리 이제 나오는데요? 그러면 돌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좀 여유 있게 나중에 파동의 다음 파동은 뭐가 나올 수 있는지 항상 염두에 두고 지금이 제일 중요하긴 한데 내일에 대한 준비도 하시면서 매매를 하시면 조금은 여유 있는 매매를 하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한담은 엘리어트 파동을 알기 전과 엘리어트 파동 이후에 상차림이 다른데 드시는 식사 습관은 똑같으면 안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얘기를 드렸습니다. 네, 오늘 한담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기서부터는 펀더멘탈 강의 안내 영상입니다. 제 영상을 보시면 파동 카운팅 하는 게 AJ 프로스트의 회색 책이나 아니면 글렌 릴리의 엘리어트 파동 마스터 책하고 비슷한데 좀 다른 게 있습니다. 그게 다른 게 아니라 연장 파동입니다. 터미널 안에 터미널. 그런데 책을 보고 공부를 하셨더라도 터미널 안에 터미널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호기심을 갖고 계셨던 분들은 제 영상을 보면 금방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엘리어트 파동의 기본 개념하고 터미널 안에 터미널, 연장 터미널에 대한 개념을 정리를 해서 펀더멘탈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펀더멘탈 공부방 회원이 되고 나서 이제 공부도 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직접 카운팅을 할 수 있게 되고 나니까 어떤 회원님은 그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지금까지 이런 거를 혼자 알고 있었냐고. 그래서 혼자 알고 있는 게 아니라 함께 공부하는 공부방이 되려고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영상을 보고 공부를 하다가 궁금한 게 있으면 추가 질문을 받는데요. 10편은 일단은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질문들이 있으면 질문을 받는 디스코드 방이 있으니까 펀더멘탈 공부방 회원은 디스코드 방에서 질문을 하시면 되고 그것도 부족하면 추가 영상 만들어서 11편, 12편 추가 영상 올릴 예정입니다. 일단 공부를 시작해 보시고 또 진행하다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다시 채워나가는 걸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